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예의 바르는 척해요? 저는 항상 이렇습니다. 네? 아니 유튜브 촬영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말이에요. 네. 조민근 변호사님 너무 건방지세요. 내가요? 사과하세요. 아이 됐어. 사과하세요. 아니. 어? 아니 뭐 고개 숙여 인사도 안 하고 사람을 만났으면 말이야. 고개를 숙이면 제가 이게 환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 그런 또 네. 피치 못한 사정이 그럼 있었군요. 좋은 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오늘은 한번 그 최태원 네. 우리 회장님 아시죠? 그 사건을 담당했던 저는 그분을 알아요. 예? 저는 그분을 알아. 그분은 뭐 최태원. 조민근 변호사님 모르신대요. 제가 이야기해봤는데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전화번호라도. 네. 그분 네. 그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네. 담당했던 네. 항소심 재판부의 판사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갑작스럽게.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그 뉴스를 봐가지고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해서요. 일단은 그 이제 최태원 네네. 회장님이 옥중에서 출소 직전에 아하. 내가 다른 여성과 음. 만남을 가졌고 음흠. 그 여성과의 사이에서 소중한 생명까지 어허. 얻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옥중 편지를 썼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출소 이후에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아. 처음에는 노소영 관장님께서 예. 나 이혼 안 하겠다 예. 라는 입장이었어요. 아, 최태원이 소장을 접수했군요. 그럼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근데 최태원 회장이 유책 배우자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지. 사실. 본인이 네? 이제 뭐 나는 다른 그죠. 여성과 이제 성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렇죠. 그 이혼 사건의 첫 번째 유책 사유 가장 크게 많이 제가 하는 사실은 외도죠, 외도. 우리가 이혼 사건 많이 진행하잖아요. 근데 유책 배우자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유책 배우자는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걸로 잘 설명드리는 케이스가 최태원 회장님하고 우리 저기 홍상수 감독은 홍상수 감독 아직도 이혼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최태원 회장은 이혼이 됐어요, 1심에서. 그렇지. 그 이유는 원래는 노소영 관장님이 이혼 안 한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가 그렇지. 입장을 바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겠다라고 예. 바꿨기 때문에 1심이 판결 선고가 됐는데 아마 그 1심에서 재산 분할을 네. 조 단위로 청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1심에서 재산 분할 청구한 게 1조 3천억 정도 된 예.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네. 판결이 난 거는 665억. 예, 네. 몇백억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판결을 보면서 네. 이게 소송 비용적인 면에서 너무 큰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그래서 항소심 사건이죠. 항소심에서 이게 재산 분할 액수가 높아졌는지 모르겠지만 한 2조 정도 되나 봐. 분할을 요구한 게. 그러면 이게 인지대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예요? 인지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인지대가 한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어마어마하구나. 그럼 인지대는 보통 그러면은 인지대 보정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네. 판결에서 한 600억이 끝까지 인정된다고 했을 때 50억 날아가는 거죠. 거의 뭐 내가 받는 금액의 10분의 1 정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법원에서 네. 보정 변경을 내리는데 이제 인지대 홍산도 보통 보정 일주일 우리 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항소심에서 이제 노소영 관장 쪽에 소송 대리인한테 보정 명령 보내면서 일주일 내에 50억 납입하세요.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상상도 못할 돈이잖아. 그렇지. 근데 일주일 내에 50억 냈다는 거 아니야. 아, 냈으니까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럼요. 재판부의 구성원 중에 한 분이 네. 어제 갑자기 운동하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근데 제가 궁금한 예. 거는 항소심에 변론이 몇 번 진행됐었나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 아마 이게 별로 왜냐면 시간 안 이게 왜 그러냐면 나서 판결 났다는 게 중간에 얼마 안 항소심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재판부 변경 막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네, 이게 뭐 누구랑 친하다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재판부를 재배당해야 될 사유인지에 대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래요. 좀 딜레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항소심에서?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재배당 없이 그냥 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배석 판사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거지. 야 그러면은 이게 어느 한편에서 이거를 재판부를 변경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측에서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죽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생각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 생각은 우리 자유니까요. 정치 오타쿠 평론가 우리 조민구 변호사님. 아니 근데 사람을 죽인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긴 하죠. 사람을 죽여봤어요? 근데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뭐 몇 천만 원, 몇 억 원에도 사람을 뭐 죽이는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단이기 때문에 또 모르죠 뭐. 근데
이게 사실은 의혹제기 뭐 유튜버입니다. 두 분이 그렇게 뭐 돈도 많고 하신데 네. 뭐 한 분은 또 행복하게 가정을 또 새 가정을 이뤘고 근데 뭐 굳이 뭐 누구한테 감정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요? 예.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1심에서는 사실 노세영 관장님께서 한 1조 3천억 정도를 청구했는데 물론 그게 다 인정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네네. 근데 1조 1조 3천억을 3천억을 청구했다가 청구한 것 치고는 600억이 인정된 거는 참 적지 않게 인정됐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 계산을 해보니까 아니 뭔 소리 6천억이 아니잖아요. 말 끝까지 들어. 네.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게 6천억을 예상하고 내가 그거 봤더라고. 근데 600억은 정말 1조에 비하면 정말 얼토당토한 그러니까요. 금액이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구 금액이 20분의 1이 5% 인정된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예? 그렇잖아요. 맞아요. 1조 3천억에 660억이니까 거의 5%예요. 아마 쌍방이 전부가 다 항소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세영 관장님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고 그렇겠지. 이제 최태웅 회장님은 그 근데 민사 기술적으로 위자료 이게 한쪽이 이제 유리한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판결을 받은 사람 측에서 항소를 할 게 아주 높은 확률로 예상이 되면 불만이 좀 적은 사람도 부대 항소가 들어오죠. 부대 항소 전에 그냥 항소장을 제출하는 게 일반적인 소송 기술적인 모습입니다. 뭐 그런데 이제 이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항상 논란이 많은 건데 야 내가 665억이나 이겼어. 그러니까 내가 이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쪽과 야 네가 100% 청구한 것 중에 95% 내가 이겼어. 내가 이긴 거야. 과연 누가 이긴 거예요? 이게 일부 승소라는 거예요. 일부 승소. 그러면 자 변호사님은 승률이 어떻게 되세요? 네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의뢰인들이 어떻게 받아내야 될지 모르겠네. 변호사님은 승률이 어떻게 되세요? 할 때 네. 이건 이긴 거야, 진 거야. 일부 승소는요? 네. 일부는 이긴 거죠. 그런데 그럼 이건 이긴 걸로 되는 거예요, 지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는 일부는 이기고 일부는 진 그래서 거죠. 변호사는 승률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아 그래요? 네. 아 그래도 승률을 따질 수가 없잖아. 승률을 따지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유사 사건에 있어서 승리를 쟁취하고 이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긴 경험을 가진 변호사한테 맡기고 싶어 하겠죠. 이게 사실은 누가 이긴 거냐? 기분 좋은 당사자가 이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과연 노세영 관장님이 이거 약간 이겼다고 그건데. 볼 수 있을까? 갑진년, 을미년 뭐 이런 얘기를 아니 지금 하는 들어봐. 거 그러면 여기서 해라. 1조 3천억을 분할 청구했는데 노세영 관장님이 기분이 좋아할까? 또 아니야, 아니라고 봅니다. 1조 3천억 청구.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이긴 거예요. 최태원 회장도 더 기분 나쁠 수 있지. 내 재산을 600억이나 떼가?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만 갑진년 얘기 그만하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뭐냐? 난 하나도 판사가 이제 뭐 의혹을 제기해서 누가 죽인 거다 이런 걸 차치하고 그건 네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사정은 아니니까 일반적인 사정은 아니야. 제 생각은 아닙니다. 제 생각 아니고 일반적인 의혹 제기는 아니니까 그건 차치하고 판사들이 과로나 업무 과중 이런 게 이렇게 극심한가? 내가 이런 그 거에 얘기를 대해서 내가 그 팩트를 얘기를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얘기해 보세요. 실제로 제가 연속 우리 41기잖아요. 음. 우리 이제 12년 차 정도 됐어. 우리가 이제 법조경력 12년 차 정도 됐는데 근데요. 동기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네요. 예? 응. 우리 동기들 많이 죽었잖아요. 일도 많고 스트레스가 거기에 딸려서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런 저희- 것들 포함해서 또 사실 판사나 검사도 뭐 위원이라고 상대 안 하려면 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라 가지고 감정 노동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판사, 검사, 변호사를 가릴 거 없이 우리 동기 중에 한 1.5% 정도는 이미 돌아가시지 않았나. 1.5%. 1.5%. 약 15명 가량. 1.5%. 1000명 중에 15명 그렇죠. 정도 우리 죽었다.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있던 사람도 있고 뭐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뭐 이런 분들도 그렇죠. 있고 또 검사도 몇 명 돌아가셨고 자살하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은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하다가 갑자기 뭐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과로 사거나 아니면 뭐 심장마비 아니면 뭐 신경계통의 문제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실제로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제가 형사사건 진행 중인 사건에서 공판검사님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 기간 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나는 자살하신 분이요? 아니 그건 그분도 아니지. 과로사인데 과로사로. 우리 동기는 아니었고 근데 그 청에 내 되게 친한 동생이 검사로 있었어. 근데 성이 같은 거야. 그 다음에
검사를 인간한 시기도 그때로 나오네? 하고 난 얘가 죽었는 줄 알고 야, 너- 깜짝 놀랐겠다. 야 너 죽었냐? 라고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개념이 없네. 야, 너 죽었. 처음엔 전화를 안 죽은 받았어. 사람이 어떻게 전화를 받아? 야, 너 죽었냐가 어떻게 나와? 처음에는- 전화를 받았으면 그 질문을 못 한 거지. 처음에는 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우스갯소리로 받더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전화 안 받더라고 얘가. 하고 난 얘가 죽은 줄 알았어 진짜. 아우, 진짜 깜짝 놀랐겠다. 진짜 여자 전화 얘는 내 전화 잘 받는 애인데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다. 그러다가 한 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 어, 딱 받았는데 얘네? 살아있네? 나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그 법원에 현재 공판 진행 중인 사건에 담당하는 공판검사님 불과 일주일 전에 뵀던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천만 있었어요. 다행이네라고 할 뻔했는데 또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뭐 다행이 넌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친구 입장에서는 천만 다행이다. 뭐 나는 조민근 그렇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천만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차피 저도 작년에 친한 변호사님께서 그렇죠. 샤워를 하시다가 뭐 심장마비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그거를 경험했어요. 바로 전날까지 막 대화를 나누다가 맞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맞아요. 그 어떻게 보면 친한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친구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런 경험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는 사실 우리 동기들을 떠들썩하게 했던 저희 반의 친구가 뭐 이제 상사로부터 뭐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그렇죠. 가슴 극단적인 묻어있고. 선택을 했던 경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적인 이슈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적인보다는 뭐 최태원 그 회장님의 뭐 가정적인 이슈와 엮여 있어 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 재판부의 변경을 요구했던 한쪽 그 당사자 측에서는 뭐 죽은 걸 뭐 좋아하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판사로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양쪽의 거니까. 입장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또 바뀐 이제 판사님의 이제 의견이나 평소 이제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게 이제 사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 어떻게 뭐 재산 분할이 사실 큰 거지. 재산 분할에 비하면 위자료는 사실 뭐 세 발에 피인 거니까. 재산 분할이 크죠. 이게 왜냐하면 더 인정이 될까 아니면 덜 인정될까요? 사실 우리 주요- 오타쿠 정치부 주요- 기자 우리 조민근 변호사님. 주요 이슈가 이런 거였어. 뭐였냐면 이제 사실 SK가 어마어마한 이제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님이 들고 있는 SK 주식 가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가치가 높겠지. 근데 이제 노소영 관장이 주요 무기가 뭐였냐? SK가 노태우 대통령 때 급성장을 했다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빠가 대통령 할 때 너네 많이 밀어줘가지고 원래는 그 정도 안 됐는데 그 정도 급으로 큰 거 아니냐. 내 공로가 크다. 아니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실제로 그때 그런 것들이 잘 인정이 안 돼. 노소영 관장이 대통령의 딸인 시절에 두 분이 결혼했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에서는 판단하는 것 자체가 특히나 이제 재산 관련된 판단에 있어서는 약간 그런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주장들 그냥 결과적으로 고민하는 척하다가 까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들어주는 척은 하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래서 원하는 그 청구 금액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재산 분할 금액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만약 그거가 인정됐다고 한다면은 진짜 이거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이거 금액이 인정됐겠어? 사실 1조 3천억이라는 청구 금액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근데 모르죠. 실질적인 재산 정말 이 정도는 충분히 부부가 공동으로 이뤘다라는 분할 대상에 들어갔다라고 본다면 일반적인 재산 분할 비율에 따르면 665억 인정되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그렇게 본다면. 아무리 적어도 그렇게 본다면. 30년,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 딸들이 다 컸습니다. 근데 사실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진짜 딱 손에 잡힐 수 있는 재산이 평가가 딱 객관적으로 가능한 재산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업하는 또 뭐 그런 손에 거. 잡히지 않고 추상적이고 뭐 계속해서 이제 월에 수입은 벌리는데 그게 이제 얼마로 가치로 평가할 것인가 감정하면 이제 또 턱없이 반 잘려서 나오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항소심에서 그래서 뭐 재산 분할 금액 더 인정될 것 같아요? 사실 노소영 관장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적을 거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금액의 비율이 적은 거지 금액 자체는 엄청나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대패를 했다라고 판단하는 쪽이 노관장 쪽이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항소심에서 진짜 모든
무슨 증거든 무슨 주장이든 갖고 와서 이제 금액을 늘리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은 조금이나마 증액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올라갈 것밖에 안 남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지 근데 또 객관적인 증거는 또 그래가지고 그래요. 일단은 이제 재판장님 중에 한 분이 공석이 됐기 때문에 네네. 거기는 이제 뭐 재배당은 아니더라도 이거 또 2월달에 곧 인사이동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바뀔 수도 있는.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또 진행이 될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아마 그 판사님이 그 과로사 비슷하게 사망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업무가 과중한지 네. 그리고 최태원 그 회장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봤고 네. 또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자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